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면 채팅창에 잘 들린다고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네. 제가 시력이 안 좋아서 어느 분이 답을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게 좀 잘 들린다고 네, 감사합니다. 시간은 16시되면 2025년 특화영양 BI 육성 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조금 기다려서 지금 4시가 되는데요. 먼저 제 인사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창업보육협회 사업운용본부의 김영엽입니다. 좀 늦었지만 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은 BI에 굉장히 좀 정책이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이 올해부터는 운영비를 이렇게 좀 지원이 하던 것을 특화영양 BI로 다 전환을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비수도권에 있는 센터에서는 굉장히 이제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중기부와 같이 그런 어떤 정보를 공유하고 그에 대한 어떤 대책도 좀 마련했거든요. 기본적으로 사실은 어려운 부분들이 아마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업 설명에 앞서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창업 보육 예산이 24년도에는 86억 원인데 올해는 72억으로 한 16% 정도 이렇게 삭감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센터에 지원해주는 예산 자체가 좀 줄어들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어떤 예산을 삭감하는 것들이 뭐 올해뿐만 아니고 요 5년 내에 뭐 지속적으로 한 120억에서 70억으로 거의 뭐 한 반 이상 이렇게 줄어들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뭐 저희 협회도 마찬가지지만 BI에서도 현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더라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좀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좀 중기부에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나마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는 모르지만 지금 김마성 사무관님께서 중기부에서 그래도 협회나 BI의 의견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좀 받아주고 좀 어떤 예산에 하는 확대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중기부를 대신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 자체가 저희들이 균특, 기특 예산인데 균형 발전 예산으로 잡혀 있다 보니까 수도권에는 약간 조금 지원되는 부분들이 작은 것들이 예산 자체가 작은 것이 사실은 현실입니다. 그리고 제주하고 세종은 별도 계정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료를 할 때 중기부나 아니면 정부에서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거든요. 지금 중기부에서 하는 5개 과제를 평가를 보면 하나는 우수, 3개는 보통, 그 다음에 하나는 또 미역을 받습니다. 그 미역을 받으면 그 다음 연도 예산의 10% 정도는 삭감이 되고 기본적으로 삭감이 가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요. 지난주에 저희들이 중기부에서 5개에서 평가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금융발전은 보통으로 받아서 예산을 일단 올릴 수 있는 일단 맹구를 마련했고요. 다만 이제 다음 주에 있는 재정 지원 일자리 있는 평가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위험만 안 받으면 일단은 예산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그리고 중기부의 의지, 그다음에 뭐 외부의 뭐 기재부나 국회나 이런 데 이제 좀 하면 예산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BI에서 이렇게 뭐 외부에서 바라보는 현장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하지만 외부에서는 약간 좀 부정적인 어떤 그런 인식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현장에 있는 우리 매니저님이나 센터장님 그리고 협회가 한번 하듯이 된다 그러면 이 또한 어떤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과제가 생각합니다. 제가 설명이 너무 길어졌는데요. 지금 기본적으로 설명에 앞서서 소근은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질문 같은 경우는 채팅창으로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오늘의 내용이 뭐 모든 것이 안 되고 그리고 또 사업을 설명 들어보고 좀 의문점이 있으면 저희가 월요일까지 이렇게 업무 연락방으로 우리 신윤정 우리 이제 전임 매니저인데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월요일까지 좀 접수를 받고 화요일 날에 작성을 해서 다음 주 수요일 날 오전에는 우리 업무 연락방에 이렇게 오픈을 이렇게 하도록
그리고 아마 요 사업 관련돼서 질문이 여러 가지 그리고 또 많이 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기본적인 거는 너무 연락방으로 이렇게 해주면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우리 특화영양비와 육성 지원 사업에 대해서 사업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기본적으로 그냥 보시는 바와 같고요.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크게 바뀌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예산이 48억인데 올해는 58억입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 특화영양비가 2년차 사업이다 보니까 어제까지 2년차 사업 평가를 끝났는데요. 2년차는 사실은 33억이요. 실제로 보면은 48억에서 33억으로 좀 2년차에서도 예산을 좀 많이 깎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신규로 24억을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사업 유형은 전년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다만 작년에 같은 경우는 유형별로 신청이 불가했는데 비수도권 BI 같은 경우는 지역 거점형은 중복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역 거점이 선정이 되면 그 산학협력이나 산업특화에 했던 부분들은 선정에서 제외하는 부분으로 두 군데 신청했는데 둘 다 선정이 되면 지역 거점을 우선하게 됐습니다. 왜냐 그러면 지역 거점은 기본적으로 4개 센터가 기본 참여 요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 센터가 산학협력이나 산업특화로 빠져버리면 지역 거점이 운영 요건 자체가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지역 거점형을 우선하는 게 이게 조금 전년도하고 좀 차이가 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규모는 아마 그 전에 있는 이제 가정에서는 사실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좀 센터에 참여 있는 센터에 조금 제대로 좀 지원을 해줘서 성과를 제대로 내자 이렇게 좀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 그 이사회나 아니면 중간점들이나 현장의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래도 비아에서는 특히 비수도권에 있는 비아에서는 조금 예산은 작지만 다른 센터에 이렇게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기부에 그런 좀 의견을 지속적으로 좀 요청을 했고 지난 11월 달에 산업 인프라 성과 보고에서도 김박순 장관님께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나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는 산업협력형을 14개를 뽑았고 올해는 22개를 뽑을 예정이고요. 산업특화는 6개에서 4개로 지역 거점은 7개에서 6개입니다. 다만 지역 거점은 세종, 제주가 따로 있습니다. 이 예산은 따로 있어서 실제로 아마 우리 매니저분들이나 센터장님이 이해하시는 것은 4개의 근소시험을 뽑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전년도에는 한 1억 5천을 줬지만 산학협력이나 산업특화 같은 경우는 6천만 원, 근소시험은 3억에서 2억으로 예산이 좀 줄어드는 부분들은 앞에서 설명드린 선택과 집중보다 어려운 어떤 센터에 많이 이렇게 좀 금액은 작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한 번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예산 자체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균등 예산입니다. 그래서 산학협력형 같은 경우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평가를 아마 접수가 22개인데 너무 많이 오면 현장 평가를 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서 한 2대1, 3대1 이상 넘어가면 서면 평가를 1차를 좀 하고 한 2배수에서 다시 이렇게 좀 진행하는 걸로 할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계속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화영양비아에 대해서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사실은 이 BI가 보육영양, 어떻게 보면 센터를 중심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들이었는데 기재부나 국회에서 보면 이런 운영비를 20년 동안 지원해 주는 게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조금 저희들이 연구 용역이라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센터의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고 기업들, 입주 기업들의 어떤 사파를 좀 성장을 하기 위해서 좀 어떤 프로그램들이 좋을까?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역량들을 이제 BI만 아니고 조금 그 부분을 기본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조금 확대해서 입주 있는 기업들의 사업을 좀 성장시키고 성공하고 이런 부분들을 해주는 부분들이
사실은 특화 역량의 제일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런 어떤 유형이 산학인흥계, 산업특화, 지역 거점으로 되어 있는데 산학인계 같은 경우는 그 기존에 있는 BI에서 지원해주는 교육 역량이 아니고 그 BI가 가지고 있는 인적, 그다음에 문적 네트워크 있잖아요. 그러면은 층이나 그다음에 교수님이나 아니면 뭐 기술 이전 티어로 같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산학협력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좀 연계를 해서 조금 어떤 산학협력 같은 이런 부분을 좀 활성화시키자는 게 산학협력형이고요. 산업특화형은 지역 어떤 주력 산업에 있는 그런 부분들의 어떤 기술 중심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좀 특화하자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 거점형은 4개에 있는 센터들이 좀 협업을 해서 지역에 있는 산업유관기끼리 공동으로 협업해서 어떤 지역의 창업 생태계를 좀 활성화시키자, 일자리를 좀 창출하자, 지역 소멸하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자, 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목적은 이렇게 오고요. 사업기간은 이게 2년차 사업이고 지금 1년차 끝나고 나면 연차 평가를 합니다. 이 연차 평가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점수를 60점 이상 되면 2차년 사업을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연차 평가 결과에 따라서 상중하로 나눠서 차등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마 이 사업도 내년에 예산이 어떻게 책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렇지만 아마 2차년 사업은 1차년 사업보다 조금 기본적으로 좀 높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산이 지금처럼 이제 뭐 줄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 정도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업 내용들은 유형별로 이렇게 있는데 특히 이제 기관이 가지고 있는 BI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특성이나 역량들을 잘 가지고 그 다음에 이런 유형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잘 매칭을 시켜서 이런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설명을 하고 제안을 하면 어떤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창업보유센터에 있는 사업은 기본적으로 중기부에 지정된 창업보유센터고요. 그 다음에 전년도에 선정된 BI들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고 그 다음에 중기부의 지원 제한이 1년이나 이렇게 권리가 있는 해당 기간이 되어 있는 센터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먼저 산학협력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조금 전에 이제 좀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조금적으로 세부 어떤 추진 방향이라고 있는데요. 대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조직들 있지 않습니까? 산학협력센터나 TA고나 뭐 기술기자 아니면은 또 그 대학이 또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기관, 조직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 것들하고 BI들하고 이렇게 잘 연계를 해서 대학이 가지고 있는 교수님이나 뭐 연구원들이 뭐 가지고 있던 그런 기술들을 입주 기업에 실제로 이전해 가지고 뭐 창업생 어떤 좋은 사례를 내는 경우도 있고 뭐 교수님이나 뭐 학생이 뭐 참신한 아이디어 아니면 교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을 뭐 잘해서 어떤 성공한 사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센터에서 어떻게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잘 제안을 해주면 대학도 좋고 창업보센터도 좋고 그리고 어떤 창업보센터의 위상도 올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시면 대학에서 BI의 위상이 좀 더 높아지지 싶습니다. 신청 요건은요 기본적으로 중기부 지정 창업보센터고요. 그리고 전담 인력 우리 운영 요령에서 했던 전담 인력이 1인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총 사업비의 40% 이상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10%는 현금이 이렇게 현금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있는 부분들은 지자체나 공공기관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현금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현금 부분은 인정해 주는 걸로 이렇게 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작년하고는 조금 바뀌었습니다. 전년도에는 지자체는 각성하는 부분은 지자체도 있었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이 사업에 어떤 파일을 키우는 게 중요한 거지 일단 뭐 이게 지자체인지 뭐 이런 것들도 보다 대학에서도 사실은 현금을 이렇게 매칭하는 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대학에서도 그렇게 현금을 낸다 그러면 어떻게든 하면 대학의 어떤 그런 의지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예산을 이렇게 현금을 많이 해줄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사실은 특합이나 유연간 중복이 안 됐지만 이번에는 지역 거점형은 중복 신청이 할 수 있게 특히 이 부분은 산학금융은 이렇게 좀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지원이 제한되는 부분은 지원 중단이나 그다음에 주의 초보 연구를 받았는데 시정 조치가 안 됐으면 그 비하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지원 규모는 22개 내외 주관 기관인데요. 지금 기본적으로는 앞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했는데요. 지금 BI 분포가 7대 3이고 그리고 지난주에 균형 발전 평가에서도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지원해 준 거 보니까 한 비수도권이 한 65% 정도, 수도권이 한 35% 정도 됐었는데 그 35%도 지특 예산의 수도권 지원 비율이 높다라는 어떤 지적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수도권에서는 이게 아마 좀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 파일을 키워야 여기 이제 수도권의 비수도권의 어떤 공평성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계속 예산이 수도권이 많이 지으면 이 예산 자체가 예산 자체가 지특 예산이다 보니까 수도권을 많이 주면 꼭 수도권이 뇌 예산을 많이 줘서 하면서 좀 남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키우다 보면 수도권에도 비율은 적지만 그래도 나중에 실제로 더 많이 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전년도에 이렇게 이제 실제로 평가를 해보니까 산학협력 같은 경우는 수도권하고 비수도권하고 차이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비수도권에서는 굉장히 이제 좀 그런 데에 대해서 좀 이해를 많이 했었고 또 올해처럼 또 이렇게 이제 큰 나기를 두면 반대로 아마 수도권에서 또 반대 의견이 나올 수는 있지만 저도 수도권이나 비수도권 의견을 이렇게 좀 모아서 좀 대안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어쨌든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는 이 예산 자체를 키워야만 수도권이나 비수도권이나 서로서로 윈윈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도권에 있는 BI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를 좀 주시고 이렇게 어떤 특화 역량 사업 결과가 좋아서 차기 연도에 예산을 더 키울 수 있으면 그리고 중기부에 지금 김만성 사무관이 오셔서 BI나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내년에 예산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조금 적극적으로 해주시다고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을 한번 좀 기대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국회에서도 창업에 관련된 어떤 그런 예산들이나 관심들이 좀 많아요. 특히 지금 운영비는 중기부에서는 예산이 없어졌지만 추경에 운영비를 작년에 좀 책정을 이렇게 이제 국회 이제 본회의까지는 이렇게 올라가기는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국회에서 이제 예산하기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단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국회에서 좀 의미 있게 보는 것들이기 때문에 저희 협회에서도 중기부나 국회나 기재부나 이렇게 좀 설득을 많이 해서 어쨌든 예산의 파일을 좀 많이 확보할 수 있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BI에 있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 아까 교원을 발굴하고 학생을 지원해주고 이런 부분 그다음에 TLO 기술 이전을 입주 기업에 이렇게 기술 이전해서 그 기업들이 사실은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하는 직접 사업비가 거의 한 80% 정도 되고요. 간접비로는 한 20% 정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이제 통합 지침도 좀 수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 지자체에서 이렇게 보조금이나 부담금이나 그다음에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부담금을 주면 그 예산은 그 기관의 어떤 그런 지침이나 거기에 만족하면 다 쓸 수 있게 특히 이제 사업 계획서에 그 내용을 하면 그런 내용을 좀 풀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금은 기관이 그런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면 그거를 좀 예산을 지자체에서 대응했다, 만약 예를 했다, 그럼 지자체에서 예산을 줄 때 거기도 그 기준이나 어떤 그런 제한이나 연구나 그런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만 만족한다거든요. 그 부분은 좀 자유롭게 쓸 수 있게 이 사업을 좀 활성화하고 확대할 수 있게 쓸 수 있게 조금 완화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통합 지침이 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그거는 조금 3월까지 내로 좀 개정을 해서 선정하기 전에 좀 통합
말씀을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이제 산학협력형의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특화 역량, 고용 역량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작성했는데 이 특화 역량은 사실은 사업하는 취지가 센터가 아니고 그 센터를 기반으로 대학의 교수 뭐 어떤 그런 인프라를 활용해서 창업기업들을 지원해 주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있고 그다음에 조금 이제 뭐 팁을 드리자고 하면 기존에 산학 협력을 지금 14개 센터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2차전도 끝났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아마 벤치마킹 하는 게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지금 여기에 예시에 들었던 것처럼 산단이나 협력센터, TLO, 기술기주 이런 어떤 기관 안에 서 있는 조직간 이런 어떤 협업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부분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어떤 교수님이나 연구원 그런 부분들을 형식적인 게 아니고 어떤 기업들이 실제로 도움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활용하는 걸. 그 다음에 대학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을 기술 이전이나 프로그램을 하는 부분들을. 그 다음에 교수나 연구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애로사항이나 그 다음에 입주기업들이 좀 어려움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제안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여기도 사실 보면은 보통 보면은 센터에서 보면은 잘 하고 그러는데 좀 하면은 좀 말은 좀 쉽지만 그거를 또 사업 베이스에 넣기가 쉽지 않은 게 지금 있는들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내용들이 좀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 나중에 평가위원들이 그 부분들이 조금 차별화되고 조금 독특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국에 있는 수도권, 비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있는 처한 환경이 그리고 가지고 있는 역량이 주변에 있는 여건이 다 다르잖아요. 그 가지고 있는 여건들 중에 우리가 사업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른 대학들과 좀 차이가 되는 그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꼭 선정돼야 되는 어떤 절실함이나 간절함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어려움 그런 부분들을 잘 피력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 그런 부분들을 잘 연계해서 설명을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평가에 있는 지표들입니다. 아마 이제 기관의 어떤 의지나 인프라가 한 30점 정도 되고요. 이게 이제 기관장이 예산이나 인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 총장님이 어느 정도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창업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원해줄 어떤 의지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입주기업들이 창업에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장비나 설비 그리고 멘토나 이런 부분들이 잘 구축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제 기관 안에서 어떤 협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을 잘 어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있는 사업 추진 역량은 그동안에 있는 우리 센터가 했던 실적들입니다. 그런 실적들 그리고 이 사업을 많이 선정이 된다 그러면 전담 인력을 어느 정도 확보했다라는 어떤 최소한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됐다 그러면 추진에 있던 역량이 있는 걸로 보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사업 추진 계획일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 우리가 산학 특화 역량의 그 중에 산학협력형의 어떤 방향하고 그다음에 사업 계획서가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 사업 계획이 특별하게 작성이 되느냐 그리고 좀 실현 가능하느냐 그런 부분. 그 다음에는 사업비에 있는 계획이 예산이 이렇게 이제 적절하게 잘 이렇게 계획되었냐 그런 것들 보고 그 다음에는 자율적으로 우리 어떤 센터만의 어떤 독특한 유니크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자율로 설정을 해서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는 조금 차별화되고 한 부분들이다 그런 부분들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약점, 단점 부분은 우리가 일단은 예산을 이제 현금을 이게 센터도 좋고 지자체도 좋고 공공기관도 좋고 정부도 좋습니다. 어떤
공신력이에요. 근데 다만 이제 민간도 사실은 좀 늘려고 했는데 민간은 약간 센터에서 이 추기업들이 이제 약간 강압적으로 하는 부정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약간 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요번에는 반영은 못했지만 어쨌거나 이 예산이 좀 키우려고 그러면 지자체에서 좀 공공기관이 이렇게 많이 가져오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이렇게 뒀고요. 그 다음에는 경영평가는 사실은 경영평가는 좀 민감한 어떤 그런 것들인데 중기부에서는 그래도 약 경영평가에 있는 부분들이 어떤 이런 지원 사업에 있는 인센티브를 좀 주는 게 좋지 않냐 해서 사실은 2점을 두고 대신에 앞에 있는 한 점의 맥스가 5점이기 때문에 그 예산만 5점 이상 한다 그러면 경영평가 10%에 있는 부분 상관없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5천만 이상을 하고 경영평가 10% 안에 들어도 7점이 아니고 5점만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반대로 경영평가에 40점 미만을 받았지만 뭐 주의가 있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6점이 아니고 마이너스 5점만 드린다는 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특화용은 사실은 앞에 산업협력형하고 사실은 유사해요. 다만 산업특화용은 이제 뭐 대학이 아니고 어떤 연구소를 기반으로 조금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데 다만 여기는 이제 뭐 연구소뿐만 아니라 대학도 이제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차별이 있으면은 지역 내에 있는 창업기업들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반 BI는 사실은 연구소 BI 외에 이제 일반 BI들이고요. 여기서 이제 지역 혁신 기관들이나 그다음에 뭐 기관들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해가지고 좀 스케일업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고 연구소 BI 같은 경우는 연구소에서도 사실은 그 창업을 지원해주는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거든요. 인력도 그렇고 장비도 그렇고 시설도 그렇고 지원해주는 어떤 그런 프로세스도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기술을 기반으로 어떤 지역의 어떤 이 지역에 있는 창업기관들하고 이렇게 좀 잘 협업해서 좀 입주기업들을 육성시키는 그런 부분입니다. 신청 요건은 앞에 이제 산학협력하고 다르진 않고요. 지금 다른 부분들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4번 있는 협력기관으로는 다른 기관들이 컨소시엄으로 참여는 가능하지만 예산은 주관기관에만 요구한다는 내용만 지원 규모도 앞에 있는 산학협력형이랑 동일합니다. 지원 내용도 앞에서 기업들 프로그램에 직접비로 이제 80%까지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간접비로 사업관리비로 60% 이내 지원됩니다. 이것도 앞에 산학협력형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업특화형의 프로그램의 예시로 들었는데요. 이게 산업특화형은 사실은 전국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도권, 비수도권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전국에 이렇게 다 풀어뒀고요. 그래서 여기는 그 지역의 어떤 혁신 어떤 그런 사업들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지역에 있는 특화 산업하고 어떻게 잘 연계를 해서 우리 비합 입주기업도 하고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기업까지 지원을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프로그램에 연계를 하면 좀 굉장히 좀 유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마다 사실은 굉장히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 BI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약간 미흡하더라도 잘 해주고 있는 그런 기업들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실현 안 하고 하는 부분들을 잘 연계를 한다 그러면 나중에 평가를 받을 때 좋은 어떤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가에 있는 지표인데요. 평가 지표의 항목인데 여기도 이제 뭐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나중에 기간의 뭐 부지나 이런 어떤 인프라가 얼마나 이렇게 잘 돼 있는지, 그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거는 아마 뭐 앞에 있는 부분하고 같고요. 이번에 이제 추진 방향도 여기에 어떤 지역 산업의 어떤 기술하는 방향, 그게 우리가 특화 역량 사업의 산업 특화에 있는 유형과 얼마나 이렇게 방향하고 제안하는 어떤 사업 계획서가 부합하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이 사업의 잘 좀 실현 가능하냐, 그리고 예산 편성이 잘 이루어질까,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율주도가 있고요. 강한점은 앞에 말씀드렸던 산업국가 동일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거점형인데요. 지역 거점형은 지금 운영비를 넣다 보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세종하고 제주 지역도 사실은 지역 거점형으로 넣었거든요. 근데 다만 거기는 조건을 좀 달리 들었어요. 지금 그래서 아마 여기에 혹시 제주하고 세종 지역에 들어와 있는 비해가 있다 그러면 또 우리 설명이 끝나고 나면 그 부분들은 다시 세종하고 제주 지역은 설명을 별도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지역 거점형은 6개를 했지만 제주하고 세종은 별도 예산이기 때문에 4개라고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거점형은 일단은 좀 잘 운영하고 있는 센터 아니면은 뭐 잘하고 있는 센터끼리 해도 상관이 없고요. 그 지역에 있는 센터에 최소한 4개 센터가 협업을 해가지고 그 지역의 창업 지원 유관기관과 연계하고 그래서 지역의 어떤 창업을 활성화시키는 동방성장, 지역의 어떤 창업 생태계를 좀 제대로 구축하자 이런 의미에서 사실을 만든 게 지역 거점형입니다. 그래서 센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들이 입주 기업들인데 그게 이제 내에 있는 어떻게 보면 센터들이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다 받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입주 기업 입장에서는 이전에는 한 개의 어떤 센터에서 지원을 받았지만 이런 어떤 거점형을 하면 네 개에 있는 센터에서 지원을 받아주는 굉장히 좀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유리하고 그다음에 센터에서도 그동안에는 굉장히 센터끼리 이렇게 협력이나 소통이나 네트워크가 잘 되었는데 평가를 할 때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역 요 4개 있는 지역 거점은 4개 센터가 사회 센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보의 공유나 그다음에 기업들 지원이나 그다음에 그런 어떤 약간 이제 뭐 오픈하기 좀 쉽지 않은 어떤 그런 정보들도 서로 공유하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 특화 역량이 어떤 이런 형태로 좀 앞으로는 좀 많이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좀 어떻게 보면은 앞에 있는 그 내용하고는 앞에는 산학협력이나 산업특화 같은 거는 센터 개별 신청이지만 여기는 컨소시엄으로 신청하는 내용입니다. 신청 요건은 일단은 4개 이상의 BI가 컨소시엄으로 돼야 되는 거고 되게 앞에서 신청을 전년도 같은 경우는 신청을 이제 중복은 안 되는데 지역 거점 같은 경우는 비수도권일 경우는 신청은 다 이렇게 풀어드리고요. 다만 뭐 산업협력이 선정이 되고 지역 거점이 선정이 된다 그러면 지역 거점을 우선을 해준다. 앞에 있는 그 신청 요건에 4개 이상의 BI가 컨소시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개 센터가 만약에 4개 센터 중에 약간 뭐좀 우리는 컨소시엄보다 그냥 선정됐으니까 산업협력 가버리면 3개밖에 안 되면 이 컨소시엄 자체가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거점형으로 뒀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4개 센터가 운영을 하는데 주간센터에는 그에 대해서 조금 뭐 예산이 있는 편성이나 사회에 있는 총괄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 했던 산업협력이나 산업특화보다 약간 이제 조금 전담력이 한 명이 더 있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제주 세종은 일단 따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총사업비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앞에 있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지원 중단이나 이런 부분도 똑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원 규모는 지역에는 지금 이제 제주 세종 포함해서 6개인데요. 지역에는 4개 컨소시엄을 선정할 거고 최대 2억 정도 이렇게 될 겁니다. 그 하면 지금 이제 주간기간 참여기간이 주간기간이 하나일 거고 참여기간이 3개 이상일 텐데 주간기간에서 예산을 대운을 이렇게 잘 해주시면 그다음에 사업 계획 세우고 그 프로그램들도 사실은 참여기간들이 제한했던 거라서 주간기간에서 아마 이렇게 조금 정리를 편집을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간기간에 조금 예산을 더 많이 배정을 해서 이렇게 좀 신청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연차 평가를 기본적으로 할 거고 연차 평가 결과에 따라서 차등을 드릴 텐데 아마
2000년 예산에는 좀 더 올해보다는 좀 더 지원되지 않을까. 전년도 보다 그 예산이 내년도의 예산이 올해보다 삭감되지 않으면 더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원하는 내용도 여기도 이제 사실은 운영 프로그램 직접비로 이렇게 기업들을 지원하거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용을 쓸 수가 있고요. 사업 운영비로 20% 정도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매니저 인건비 그다음에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부담금도 지금 이제 개정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중기부의 사무관님 부드러운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아마 특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담금 지자체나 공기관에서 해주는 어떤 그렇게 이 사업을 할 수만 있다 그러면 하객수를 받아서 온다 그러면 거기에만 한다 그러면은 거기도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을 좀 하면 운영비에서 지원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역 거점형의 프로그램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4개의 있는 센터들이 운영하는 것들이 있는데 4개 센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화된 장점들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기업들을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창업 보이센터가 죄송합니다. 지금 음소거가 되는데요. 지금 괜찮으시나요? 죄송합니다. 지역 거점형 여기 있던가요? 예, 지역 거점형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역 거점형의 요 어떤 프로그램이나 기업들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은 80% 정도, 80% 이상으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업비 간접비도 20% 이내에서는 인건비나 업주비나 수용비나 예비나 여비나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지자체나 그다음에 공공기관 아니면 정부 어떤 기관에서 어떤 그런 부담금을 지원해 준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지원해 주는 기관의 그 기준에 의해서 어떤 인건비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사업 계획서에 부담금이 있는 내용들을 작성을 하시고 그 부분을 쓸 수 있게 풀어주려고 합니다. 다만 이제 통합팀이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 중기부 사무관이니까 구조로는 그런 부분을 좀 풀어주자. 이 사업에 차이를 확대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거를 갖다가 좀 하는 것은 좀 그렇다 그래서 부담금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좀 많이 지자체에서도 사실은 그런 교부를 해줄 때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만 잘 따라주시고 지침을 잘 따라주시고 그 부분들이 이 사업에 어떤 계획에 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율적으로 쓸 수 있게 이렇게 개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프로그램들은 4개에 있는 창업보호센터가 가지고 있는 좀 특성화되고 또 어떤 역량들 그리고 어떤 그 대학만의 그 BI만의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기존에 하나에 있는 그 입주 기업에 보면 자기가 속해 있는 기업에 있는 그런 프로그램만 받았을 때 지금 지역 거점형 같은 경우는 나머지 3개에 있는 BI가 가지고 있는 좋은 프로그램들을 활용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기업들에 있는 정보나 연계를 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장점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작년에 연말에 26년 어떤 그 예산하는 부분에 이런 어떤 그런 부분들이 같이 이제 공유 비하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참 좋아서 예산을 한번 만들어 보자 했는데 지역 거점형하고 좀 차별화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좀 약하다 그래서 약간 좀 그랬는데요. 어쨌거나 우리 우리 BI만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어떤 협업할 수 있는 4개 기관의 BI가 소속은 다르지만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어떤 BI처럼 활동을 한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다른 부분들이 조금 어떤 정책이나 시대의 어떤 트렌드의 어떤 창업 지원해주는 어떤 트렌드에 굉장히 이렇게 좀 저희들이 좀 리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제 조금 정부나 어떤 국회나 기재부에 어필을 해야
예산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사실은 성과가 잘 나와요. 사실은 뭐늘 이야기를 하면은 뭐 잘 나온다 잘 나온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사실은 이게 수치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름은 다르지만 어떤 장애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 아니면은 뭐 내년 정도는 좀 모아가지고 기존에 있는 BI를 했던 프로그램보다 이런 어떤 특화했던 영향했던 프로그램들이 더 잘 나왔다. 그래서 이 예산을 더 주면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러면은 아마 뭐 국회나 뭐 중기부나 정부나 이렇게 설득시키는데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위기라는 어떤 그런 인식을 같이 가지고 지금 이상 더 이상 뭐 할 수 있는 어떤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어떤 그 창업 인프라가 20년 동안 이렇게 잘 구축됐는데 지금 지원을 안 해주면 그 어려움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어떻게 해서 했던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약간 뭐 다른 쪽으로 나가긴 했지만 지역 거점형의 지역 거점형의 평가에 있는 부분들은 이제 앞에 있는 산업혁명이나 산업특화형은 약간 다르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똑같거든요. 어떤 이제 4개 컨소시엄의 어떤 인프라가 이렇게 잘 구축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뭐 추진 역량은 잘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사실은 여기도 마찬가지고 사업 추진이 우리가 이제 뭐 특화 역량에 있는 어떤 육성 방향하고 잘 사업 계획서가 부합하게 잘 작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좀 구체성이 있고 실현 가능한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좀 자연 대표를 잘 이렇게 적절하게 설정을 했고 좀 차별화되게 이렇게 했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 하는 부분들은 다 동일한데 다만 차이가 있다 그러면 주관기관이나 참여기관이나 다 4개가 포함이기 때문에 4개 기관 중에 하나가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가 있다 그러면 경영평가에 각점 10점을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그 4개 기관 중에 경영평가 점수가 4점 미만이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5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앞에서 이제 특화 영양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앞으로 있는 추진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이렇게 좀 설명드릴 텐데요. 저희들이 이제 신청을 3월 7일 금요일 16시까지 받습니다. 여기 케이스 스타트에 받는데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안 되거든요. 나중에 혹시 뭐 케이스 스타트에 로그인 하는데도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최소한 로그인 하는 거는 전날에는 사실은 해놔야 그 다음에 좀 하거든요. 사업 계획서를 잘 쓰려다가 이렇게 하다가 시간을 놓치면 조금 부족한 것보다 더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마감할 때 되면은 또 신청자가 좀 많이 밀리면 좀 버그가 그래서 시간이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3월 7일 금요일이라고 그랬지만 사실은 3월 6일 목요일날까지 마무리 짓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아니면 최소한 금요일날 오전까지는 마무리 짓는다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마무리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후에는 어떤 외형적인 물리적인 그게 뭐 케이스 스타트의 시스템의 문제라 그러면 연장이 가능하겠지만 그 센터에 정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뭐 그런 에러 상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인터넷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되도록이면 금요일 날 오전에까지 진짜 마감을 해주는 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제 조금 했지만 저희들이 선정할 수 있는 그 규모의 한 2배수가 넘으면 저희들이 이제 좀 서면 평가를 해서 일단은 2배수를 좀 나누려고 해요. 왜냐하면 평가위원이 너무 많으면 이게 저희들이 이제 22개가 되다 보니까 수도권, 비수도권 나눈다 하더라도 너무 대면 평가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배수가 안적 적어가고 다만 이제 뭐 이배수가 조금 넘는다 그러면 서면 평가 없이 대면 평가로 가보려고 일정은 아마 3월 아마 일정이 우리 스케줄이 나가는 할때가 있을 텐데요. 음, 이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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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부터 21일, 3월 18일부터 21일 날, 요 사이에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발표를 한다 그러면은 그 시간에는 조금 비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날짜를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날짜가 시간 하는 부분들은 좀 어려움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뭐 어떤 지리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먼저 좀 하고 그다음에 뭐 정말 어렵다 그러면 그 반대되는 걸 해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좀 되도록이면 그 시간에는 하수목금인데 하수목 이렇게 조금 저희들은 하수목을 좀 생각하는데 신청이 많으면 금요일까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하수목금은 조금 시간을 좀 비워두시면 평가할 때 그리고 평가를 대신에 이제 뭐 센터장님이나 기관장님 오시면 좋지만 뭐 매니저님이 좀 한다 그래도 거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평가위원들이 이야기를 해서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잘 할 수 있는 분이 설명을 해주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꼭 센터장님이나 뭐 단장님이 오셔서 기관장의 의지가 높다 하는 것도 좀 좋은 것도 있고 대신에 그 사업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설명을 해가지고 이 사업에 의지를 가하는 것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일단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뭐 마이너스 주거나 뭐 그렇게 하고 불이익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좀 신청이 많다 그러면은 일단 서면 평가를 그거는 추가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평가 항목을 이런 부분들 앞에서 이제 좀 설명을 해줬는데 설명해줬던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가지고 유익하셔서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 선정은 일단은 유형별로 개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수도권 그 산학협력 같은 경우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일단은 7대3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수도권에서 어떤 접수가 많이 온다 그러면 6대4 정도 이렇게 하는 등록은 기본적으로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숫자는 아직 뭐 정확하게 하진 않았지만 신청자에 따라서 신청하는 BI에 따라서 7대3에서 6대4로 이렇게 감면할 수 있다라는 정도만 말씀드립니다. 요 이제 기타 안내요는 이건 사실은 2차년 평가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요거는 사실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 요 내용은 아마 관련이 없을 것 같고요. 사실은 올해에 이번 주에 2차년 평가를 했었는데 공통지표의 어떤 고용이나 매출이나 투자도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형별로도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리하고 했었는데 너무 정량이 많다 보니까 약간 개선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아마 이번 사업 하는데 그냥 참고만 하시고 거기에 이제 평가나 뭐 이런 부분들은 좀 변한다. 2차에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염두를 해주시고 사업 계획서에 작성을 하면 좀 좋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 1차년 사업이 선정이 된다 그러면 2차년에 대한 어떤 평가 지표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좀 정해 주려고 해요. 이게 이제 10월 달에 뭐 이렇게 지표를 해주다 보면 조금 약간 이제 좀 문제점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되도록이면 중립병원하고 잘 협의돼가지고 상반기에 2000년 평가 지표는 조금 이렇게 좀 공유를 해서 그리고 평가를 잘 받을 수 있게 준비를 할 수 있게 그리고 성과를 기업의 성장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예산을 이제 작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저희들이 예시로 이렇게 그랬거든요. 지금은 산업협력이나 산업특화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6천만 원이고요. 지역 거점은 2억이거든요. 이게 60%가 보조금이고 그 다음에 40% 이상을 부담금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 중에 이제 현금이 10% 이상, 현물이 30% 이내이기 때문에 현금을 1,000만 원, 현물을 3천만 원 이러면은 사실은 그 사업학계가 1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기관에서 아니면 부담금을 지자체로 한다 그러면은 현금이 1,000만 원이 아니고 뭐 5천만 원 될 수도 있고 뭐 더 이상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나중에 또 하는 부분이 되고 또 지역 거점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이제 4개 기관이 4개 BI가 신청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보조금은 2억 그리고 현물 현금해서
1억 3,400인데 현금이 이제 3,400 4개 기관에서 그 정도 해주면 되고요. 한 개 기관에서 뭐 3,400 한다 그래도 상관은 없고요. 그다음에 뭐 부담금을 또 받아서 또 해도 돼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 있는 현금 하는 부분을 많이 지자체도 좋고 공공기관도 좋고 아니면은 BI에서도 이렇게 많이 한다 그러면 성을 이렇게 많이 주거든요. 뭐냐 그러면 이 사업의 의지도 많고 사회 파이도 한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현금을 많이 이렇게 준다 그러면 중에 평가를 받을 때 굉장히 좀 특정한 부분으로 좀 유리하게 이거는 예시로 들은 거기 때문에 꼭 이렇게 작성해라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뭐 보조금 뭐 60% 이내, 뭐 부담금 40% 이상 뭐 했는데 나중에 좀 애로 사항이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예시로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이제 좀그 일정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오늘 이제 또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줌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렇게 이제 질의응답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우리가 업무연락방으로 신윤정 선임 이제 이렇게 질문을 주시면 저희들이 월요일 날까지는 접수를 받고 화요일 날에는 거기에 대한 어떤 답변을 달아서 늦어도 수요일 오전까지는 꼭 회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7일 날 16시까지 K-스타트업에 신청을 마감하는 부분이에요. 그 시간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K-스타트업에서 사실은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16시 되면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는 3월 7일 날 16시가 아니고 2시 오전에 꼭 그렇게 마감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3월 10일부터 12일까지는 요건 검토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게 어떤 7일날 접수에 따라서 서면 평가는 수요일, 목요일 날 그렇게 하고 만약에 서면 평가가 필요 없다 그러면 아마 3월 12일 날 발표 평가 일정을 이렇게 안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신청이 좀 많다 그러면 아마 3월 14일 날 정도 이렇게 해서 발표 일정을 이렇게 좀 안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일정이 약간 좀 아득한 부분이 있는데 서면 평가는 사실은 이제 뭐 신청이 굉장히 많을 경우에 대비해서 좀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PI들이 또 운영비가 오래 없어지다 보니까 신청이 작년보다 더 많이 있어서 서면 평가도 좀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저희들이 서면 평가를 요건 검토를 좀 빨리 할 수 있으면 좀 하고 서면 평가를 좀 땡겨서 좀 할 수 있는데 어쨌건 좀 발표 평가하는 일정에 좀 할 수 있게 최대한 빨리 일정을 좀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정하는 부분들은 발표 끝나고 되도록이면은 4월 초에 이렇게 좀 안내를 드려서 보조금이나 이렇게 좀 진행할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25년 특화영양제의 유통 지원 사업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빠져 없으시면 저희들이 아까 업무연락방으로 신윤정 전임이 매니저인 전임인데 이렇게 좀 해주시면 월요일날까지 주시면 저희들이 화요일날 작성해서 수요일 오전까지 이렇게 업무연락방으로 이렇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뭐 다음에 또 한번 매니저 워크샵이나 아니면은 다른 일정으로 지역이나 아니면 협의해서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준비 잘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기를 예,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혹시 세종하고 제주는 잠깐 있으시나요? 세종하고 제주는 제가 잠깐 끝나고 남으시라고 그랬는데 혹시 있나? 예, 제주도 되고. 아, 다른 분도 들으셔도 괜찮고요. 제주 있고 제주도 있나? 제주는 없고 세종만. 그러면은 세종이 지금 지리진다. 저 예산이 구조가 뭐냐 그러면은 그냥 앞에서 이제 좀 설명해 드렸는데 기특 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세종 계정이 있고 제주 계정이 있어요. 예, 제주 계정이 2억이고 세종 계정이 5천만 원이에요. 근데 이게 운영비가 안 주다 보니까 작년에 우리가 이제 그 공동 협업 사업이라고 그랬나 그걸로 했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없어지고 사업이 이제 어떤 그 기재부나 어떤 국회에 이제 어떤 예산을 하려고 그러면은 일관성이 있을 거 그래서 특화 영향이라는 사업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세종 같은 경우는 3개, 제주는 4개처럼 전년도에 이제 협업 사업처럼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중에 센터에서도 좀 2개를 했던 부분들은 뭐냐 그러면은 지역 거점하고 좀 다르게 센터가 3개가 있는데 뭐 한 군데서 갑자기 못한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센터끼리 또 달라가지고 또 뭐 제주 지역 같은 경우는 2개 할 수도 있어서 일단 그 기준치를 좀 낮췄고요. 그 다음에 그 예산하는 배분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좀 자유로 뒀거든요. 근데 이게 자유로 뒀는데 또 거꾸로 생각하면 또 예를 들면 지금 세종이라 그러면 세종에 3개가 있는데 땜빵을 할 거냐 잘하는 데가 조금 더 갈 거냐 뭐 이런 부분들은 좀 굉장히 좀 많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3개 센터가. 근데 이제 저희들은 일단은 제주하고 세종은 개별적으로 사실은 잘 뭉치고 잘 협업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되도록이면 같이 참여하면 좀 나눠주되 주관 기간이 조금 더 가져가는 쪽으로 좀 작성하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했는데도 사실은 좀 정리가 잘 안 되면 여기는 아마 좀 따로 뒤져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지역 거점형으로 뒀지만 지역 거점으로 뒀지만 전담 인력은 일단 1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주간 기간이 사실은 그거는 관리를 하되 또 예산은 이제 따로따로 나가겠지만 뭐 예를 들면 세종에 지금 5천밖에 없었어요. 5천밖에 없는데 5천밖에 없는데 세계센터에서 이렇게 사고 주다 보면 그 20%는 이제 뭐 간접비를 쓸 수 있지만 그 나머지 80%는 세계센터의 그런 어떤 세종시에서 어떤 지역하고 또 지원해주는 기관하고 그런 것들 공동 프로그램을 만들어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세종 지역 안에서 이렇게 세계센터에서 조금 이렇게 해서 하면 여기는 평가가 하는데 저희들이 60점을 하려고 그래요. 그게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고 60점 이상이면은 통과, 60점이 안 된다 그러면은 거절인데 이 예산은 거의 이제 특별한 문항 하지 않는 이상은 여기는 정해졌는데 그 정해지고 그 예산 편성도 아마 제안하는 쪽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줄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평가할 때 너무 이제 형식적이고 이런 그런 거라 그러면 조금 수정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예산이 크지도 않고 예산 개정 과목 자체도 세종으로 잡히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특별한 이슈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는 세종이나 제주에서 조금 질이 있다 그러면 여기는 Q&A로 하지 말고 저희인데 이렇게 바로 연락을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 거점에 근소시험에 하거나 어려운 것도 있다 그러면 그렇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혹시 여기는 Q&A 하면은 바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마 영상도 켜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른데도 글자가 안 보여가지고. 아니면은 제가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질문 어디 통일센터에 제가 바로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고 제가 끝나고 전화를 했는데 중기부에 보고해야 되는 게 있는데 저희도 한 30분, 40분 생각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 중기부 보고하고 바로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에. 예. 그러면은 이것으로 우리 국가영양 육성 지원 사업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